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공부법 특강이라고 해서 10초 컷 문제 해석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우리가 지금 제로를 끝냈다면 아니면 이제 제로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원수투를 살짝이라도 봤으면 요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목차를 대충 보고 넘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머릿속에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목차 그리고 제가 드리는 키워드 등을 좀 외우고 넘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1강에는요 교환을 걸어놔서 2강부터 5강까지는 굳이 교환을 보시지 않아도 되고 지금 옆에 걸려있는 교환을 좀 받아서 같이 외워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요, 제가 제로는 완강을 해놨는데, 제로를 같이 지금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고, 아마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큐를 들어가기 전에 요 정도 키워드는 충분히 외우고 오셔야 돼서, 제가 이 타이밍에 공부법 특강을 좀 올려드리고요. 여기 오늘 저랑 같이 보는 것들은 다 외워주셔야 되고, 2강부터 5강까지의 제가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를 제외하고도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제로만 해도 문제가 몇백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 훈련을 혼자서도 해보고 한 큐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또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문제를 외워서 푸는 건지 알고 푸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문제를 보고 풀면 풀려요. 제가 외우고 푼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식을 왜 썼는가? 내가 도형을 풀 때 여기서 왜 이런 보조선을 그렸는가? 왜 얘네들이 각이 같은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게 내가 이해가 되게끔 납득이 되게끔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거의 뭐 새로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문제는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 어떻게 푸는지 전혀 감이 안 와. 이거를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야. 제가 기출을 파트별로 다 모아놓고 난이도별로 정리를 해놓는 이유가 어차피 돌고 돌아서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차피 주제가 같은 문제라면 비슷한 거를 써서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조금이나마 새로운 문제를 덜 새롭게 느끼기 위해서 기출을 먼저 공부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비기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뭔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하나라도 얘랑 같은데? 왜 같지? 하고 결국에는 내가 답을 못 찾으면 그거는 외운 거겠지. 왜 같은지 모르면서 왜 같은지를 썼으면 그건 외우는 거야.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내는 순간 아 그럼 얘를 다시 봐야겠다 하고 아 이래서 같구나. 얘는 뭐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8대 성질 중에 뭐에 의해서 이게 같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 그거는 외운 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요 강의를 처음부터 이제 5강까지 깔끔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요 정도 목차는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교재마다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 이름만 다르고 어차피 순서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요거는 제가 제로에 맞춰서 그냥 가지고 와봤고 간단하게 한 2개씩 많아야 이제 뒤쪽에 3개 정도니까 요 정도는 좀 외워주고 갈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다시 돌아가서 찾을 수 있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이 파트에서 이때 공부한 거다 라는 거를 찾아내려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차를 간단하게라도 좀 외워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수학원 딱 들어가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배우게 되고요. 지수와 로그에서는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한데 거듭제곱근 있죠? 근데 얘도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가 똑같아.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키워드도 드렸고요. 거듭제곱근 그리고 지수 로그에 대해 간단하게 여기에서 배워주고 성질 등을 배우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들어가면 이제 그래프
그리고 뭐 이거로 활용해서 푸는 문제, 보통 그래프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간단한 그래프고 성질, 그래프끼리 그래프 간에 그냥 성질들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정도. 자, 그다음 삼각함수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뜻도 배우고 동시에 그래프까지 다 배우게 되고요. 요거랑 방부등식까지 해서 계산하는 것들 싹 다 배우게 되고 활용에 넘어가면 이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해서 도형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여기서 다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외울 게 조금 있는 파트고요. 수열로 넘어가면 첫 번째 제가 등차, 등비, 수열의 합까지 싹 다 한꺼번에 넣어놨는데 당연히 이제 등차의 성질 배우고 등비의 성질 배우고 마지막에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시그마 관련해서 여기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 대부분 그냥 가나다의 그냥 빈칸 넣기 정도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문제 많이 풀면서 위아래 전후 관계를 좀 따져보면서 빈칸을 채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수투로 넘어가면 일단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극한, 연속 둘 다 처음 보는 내용일 텐데 간단해하죠. 극한이나 연속은 그냥 각각의 특징이 있고 여기서 조금 어렵게 이제 나오자면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오면서 요거 따지는 법을 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미분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분과 적분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이것저것 좀 처음으로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F'X를 구하는 거 그리고 어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를 다루는 것들 이 F'A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처음에 배우고 이제 도함수의 활용으로 가면 마찬가지 함수의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리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이나 차함수 처음으로 제가 이제 다루는 뭐 차함수, 역함수 이런 애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 속도와 가속도까지 해서 배우게 되죠. 요런 내용들이 도함수의 활용 쪽에 좀 많이 들어있어서 여기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요거 좀 잘 봐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서 부정적분과 정적분 배울 때는 제가 미분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역과정이기 때문에 부정적분과 정적분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에 미분을 못하면 적분을 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분 쪽에서는 좀 외우는 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미분법에서는 잘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활용에 넘어가면 이것도 거의 다 계산들이 많긴 한데 외워야 될 식들이나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뭐 키워드 아니면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는 뭐 넓이 구하는 거나 속도와 이동거리 구하는 거 역시나 계산 복잡한 거 있었죠? 이동거리 이런 애들을 보통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원하고 수투에서는 요 정도 목차가 있고 각각의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요거까지를 싹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이런 애들이 이쯤에 들어있겠다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목차만 잘 외워 놓으셔도 충분히 어디서 내가 지금 어떤 거를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선택 과목은 이제 미적과 확통만 제가 준비를 해봤고 각각 해당하시는 선택 과목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미적분은 제가 늘 시작할 때 얘기를 하는데 수원, 수투가 선행이 먼저 되어야 미적분을 공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로를 들을 때 수원, 수투를 먼저 듣고 미적분을 들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수원, 수투의 목차를 이제 외웠으니까 미적분 목차를 한번 딱 보시면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은 수원의 3단원에서 외웠던 거고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은 방금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외웠어? 수투에서 2단원, 3단원의 미분하고 적분이 나와요. 그러니 얘는 수원, 수투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극한에 대한 내용도 수투의 1단원에서 우리가 배우잖아. 그러니 미적분이라는 이 자체가 세 개의 파트가 다 수원, 수투와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수원, 수투가 선행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고 자 이제 수열의 극한 들어가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처음에 수렴, 뭐 발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부정형의 계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배우게 되고 이제 급수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힘들어하는 파트가 도형 문제가 대부분 나오는데 도형 말고도 뭐 등비급수의 계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반드시 나오는 건 도형 하나 요렇게 나오는 거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항이랑 뭐 공비만 잘 찾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도형의 8대 성질만 외우고 있으면 오히려 도형을 파악하는 게 문제지 거기서 뭔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될 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제가 8대 성질을 키워드로 아예 드리죠. 자, 키워드는 좀 이따 다시 다 외우게끔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미분법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수투에서 2단원에서 미분을 배우는데 그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어렵게 바뀐 외울 것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에서는 앞에서 배운 지수나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미분까지 다루게 돼서 여기서 조금 외울 게 많았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넘어가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 아니면 음함수 아니면 역함수 이런 애들을 배우게 돼서 여기서도 조금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미분법에서 역시나 공부할 게 좀 많고요. 도함수의 활용은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뭐 그래프나 아니면 아까랑 똑같이 뭐 속도와 가속도 요렇게 활용이 되는 애들 요런 애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자 적분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미분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적분에서 거꾸로 미분에서 어떤 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지가 되면서 적분을 공부할 땐 제가 우리는 적분을 풀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분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2단원을 공부를 잘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에서는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치원 적분이나 부분 적분을 여기서 배우게 되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적분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또 앞에 수투랑 마찬가지로 넓이나 속도와 이동거리 계산하는 거 이런 애들을 배우게 됩니다. 수투랑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의 공부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확통으로 넘어가시면 확통은 수원 수투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서 같이 공부를 해도 되는데 확통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를 잘 읽고 이 상황 파악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난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1 때까지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제가 우리 책의 참고 파트를 좀 많이 봐줘라. 참고 칸을 보시면 지나간 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정보를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보기 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풀이기출 개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지금 조금 미리 알아야 되는 순열과 조합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배우고 온 것들이죠. 고1 때 배우고 온 것들이라 혹시나 이게 부족할까 봐 제가 챕터 0에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넣어놓기도 했고 풀이기출 개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들에 대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순열과 조합에서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들은 원순열부터 시작되죠. 원순열, 뭐 중복 순열, 중복해서 뽑는 중복 조합 이런 애들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요. 이항 정리는 간단하게 식을 외워주시기만 하면 사실은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항 정리를 잘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이항 분포를 또 배우면서 아주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의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뭐 사실 정리를 하자면 내용은 별게 없어. 근데 그냥 문제를 읽고 해석을 잘해서 그 상황에 맞게 조건을 좀 나열을 해보고 그 조건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쭉 써나가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해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파트고요. 여기서는 뭐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라던가 6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6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뭐 확률의 곱셈 정리나 말 그대로 진짜 조건부 확률에 대한 딱 요 문제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확률 분포로 넘어가면 또 다른 느낌의 공부인데 진짜 어려운 파트들은 보통 경우의 수나 확률이 짬뽕이 돼서 많이 나오죠. 확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제대로 구해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 요거 두 개는 좀 연결이 돼서 공부가 돼야 되고 통계 파트는 살짝 다르죠. 그 대신에 여기선 아주 어려운 건 없고 외워야 될 식들이나 그래프들을 좀 제대로 그려낼 수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뭐 확률 분포 가시면 정규 분포 얘기 나오고
표준화해서 계산해서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통계적 추정에 들어가면 이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추정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표본 평균 이런 애 나오죠. 그리고 신뢰도와 관련해서 신뢰도, 신뢰 구간 이런 애들로 계산을 하게 되는 문제. 요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하나당 거의 2개, 많아야 미분법에서만 3개가 되고요. 그냥 크게 단원과 이 해당하는 1, 2번, 1, 2, 3번 요렇게까지만 외워 놓으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지금 그냥 이 기회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공부할 1년 동안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파트에 대해 요 정도는 외우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체적으로 단원별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키워드를 싹 정리를 해드릴 거고 말씀드렸듯 교환을 받아서 같이 키워드를 외우고 한 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로를 다 보셨다면 이 정도 키워드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제로에서는 키워드를 정리한 부분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교환을 받아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키워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 1 키워드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보면 뭔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제가 키워드를 다 아예 드렸고 2강부터 5강까지는 제가 옆을 비워서 여러분들이 외웠는지 확인을 좀 하면서 문제를 같이 볼 건데 문제를 풀어드리는 시간은 아니고 그 문제를 보고 얘가 어느 정도 단원에 있구나, 얘가 어떤 게 사용이 되었구나를 여러분들이랑 그냥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될 거라서 제가 왜 10초 컷 문제 해석이라고 했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제로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그랬고 외워서 푼 거 아닐까요?까지 갈 필요도 없는 문제들이고 당연히 외워서 풀었다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바로바로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것들이 쌓여서 한 큐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드는 거니까 한 큐에서 문제를 풀면서 맨 처음에 봤을 때 얘는 키워드가 이런 걸로 쓰였겠다. 시작을 이렇게 해볼까? 그럼 이쯤에서는 이런 키워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쌓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키워드는 드리는 대로 이랬을 때는 뭐, 이랬을 때는 뭐 라고 바로바로 외우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키워드를 외울 때는 내가 공부가 지금 웬만큼 된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 특강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여기서 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라는 것들은 다시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절대 키워드만 외우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파트 지수함수와 로감수에서 요거는 제가 그냥 약간 사전처럼 여러분들 기억 니은 순으로 쭉 나열을 한 거니 단원에 상관이 없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이거 몇 단원에 뭐다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골로 넘어가서 보셔야 되고 요거를 가지고 계시면서 문제를 풀 때 자꾸 보세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되어 있으니 찾기도 편할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요. 사실 제로에서는 쓰일 일이 많지 않고 쓰인 문제가 있고 제가 수원이니까 2강에서 또 보여드릴 건데 는으로 이어져 있으면 는K를 외워라. 는K를 놓고 계산을 해라 라고 그냥 아예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는K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A의 n제곱근 X 또는 실근의 개수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에 이렇게 거의 명시가 되어 있죠. 뭐의 무슨 제곱근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A, n제곱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n제곱근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거기다 x 표시를 딱 하고 이거는 또는 실근의 개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홀짝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홀짝 그래프 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그래프가 2개로 나뉘어지면서 요거를 가지고 A 값을 찍찍 찔러 넣으면서 어디에 근이 어떻게 생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제가 요렇게만 말해도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넘어가게 돼서 계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듭제곱근 그 자체로의 계산은 우리가 좀 어색해. 하지만 걔를 지수로 표현을 해보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지수 표현을 해서 계산을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자, 계산 안 될 때는 형태를 맞춰라 라고 제가 크게 드렸는데요. 이 형태 맞추기는 정말 거의 모든 단원의 파트에 다 제가 그냥 적어놨어요. 지금같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에서는 형태 맞추기가 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괄호를 열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냥 내가 형태 맞추기를 줄 테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걸 지금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밑을 통일해야겠죠. 밑을 통일해서 계산을 해줘야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교점이 나온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아, 이게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거나 어떤 두 개의 함수 또는 뭐 축과의 교점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좌표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얘네들의 교점을 몇 컴마 몇인지 좌표 설정을 최대한 해서 그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눈팅만 해서는 절대 복잡한 문제는 풀 수가 없고요. 자, 교점을 못 구한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 큐에서 배울 내용들이라 제로에서는 제가 이걸 다루지 않았었는데 좌우의 함수값을 비교해야 된다. 최신 문제에는 없으나 한 2년 전까지의 문제에 교점을 제대로 구할 수 없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섞여서 나와서 계산이 잘 되지 않는 형태라면 그 교점을 못 구하는 바로 옆 좌우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서 교점이 대략 어디쯤 있을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한 큐에서 볼 거니까 일단 외우고 넘어가세요. 별거 없으니. 자, 그 다음 근의 유무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만 판별식을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근이 있다, 근이 몇 개다, 또는 그냥 정말 있다, 없다만으로도 아, 그러면 이때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이랑 어떤 판별식이 어때야겠구나, x축과 어떤 사이여야겠구나 라는 거를 찾기 위해 근의 유무, 근의 개수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 반복되는 식이 나오면 이거는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야 깔끔하다. 되게 로그 어쩌고 지수 어쩌고가 반복되는 식이 나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삼각함수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치환을 해줘야 되고, 치환을 했을 때 범위를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치환할 때는 늘 범위를 생각해라 라고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자, 상황 파악이 안 될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물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정도면 다행인 거야. 문제를 읽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거에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 뭔가 복잡하게 함수에 대해서 막 줄글로 나와 있다. 근데 그래프가 없다라면 우리가 분명히 이 함수는 지수함수인데 로그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면 무조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간단하게 yx 대칭만 써놨죠. 근데 점도 a, b였다면 b, a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냥 그래프 통째로도 y는 x의 대칭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자연수 n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뭐 n이든 m이든 어떤 자연수다라고 나오면 얘네들은 우리가 1부터 셀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고 일일이 n이 1일 때, 2일 때에서 나열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식으로 되거나 식으로 뭔가 되거나 그래프에서 바로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n에다가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절대값이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파트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데 무조건 해석이 안 되신다면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양이면 그냥 나오고 음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라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바로바로 풀려요. 다 아는 것 같지만 한 번씩 옆에 가리고 쭉 한번 외워보시고 이거에 대한 확인은 제가 2강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파트로 좀 가보면요. 삼각함수에 좀 더 외울 것들이 많죠. 자, 일단 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저거를 써놓은 이유는 그냥 정말 삼각함수의 성질인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조건 바꾸지는 않아. 하지만 탄젠트라는 게 나왔을 때 얘가 계산이 잘 안 된다면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생각해야 되나? 라는 건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사인 코사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나 사인 빼기 코사인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상태로는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제곱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나왔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서 1 플러스 2사인 코사인이 나와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을 좀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곱을 해서 계산이 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되고, 세 번째 는는는 K죠. 이거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는는으로 이어져 있다면 옆에 는 K를 한번 써봐라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치환에 대한 얘기인데 각변환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죠.
그쵸? 삼각함수의 성질 이래가지고 파이 뭐 마이너스 세타일 때 아니면 2분의 파이 아니면 2파이 요런 애들을 제가 순서대로 외워놔라. 그리고 2분의 3파이까지 추가로 다 알려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각변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치환을 해줘야 된다. 분명히 각변환이 될 거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각변환이 안 된다는 건 뭔가 비슷하게 우리가 잘 외우지 않은 그런 수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통째로 치환을 해서 그냥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산이 안 되면 여기선 형태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계산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겠지. 사인 코사인이 나와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막 이런 게 섞여 있으면 계산이 되는 형태로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형태를 맞추려면 사인 코사인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내저번 이거는 제로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저번은 뭐예요? 삼각형의 안쪽에 원이 존재하는 거죠. 삼각형의 안쪽에 원이 존재하니까 얘는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다. 외저번과 내저번이 나왔을 때 둘의 성질이 조금 다르게 쓰인다라는 거고, 자 도형 나오면 8대 성질을 무조건 외우고 머릿속에 8가지를 쫙 깔아놓은 다음에 하나씩 보면서 찾아야 된다. 물론 쉬운 문제는요 8대 성질까지 가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키워드를 외우는 이유는요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뭐라도 거기서 힌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 8가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도형이 나오면요. 일단 원주각, 중심각, 닮음, 합동,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거 5개 따로,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고, 특히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수선을 내려 그어 봐라. 요거까지 8가지를 외워놓으시고, 도형이 엄청 복잡한데 안 보이면 이 8개를 실제로 쓴 다음에 원주각 있나 중심각 있나 닮음 합동 혹시 여기 존재하나 등등등 얘네가 주어진 거를 가지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나를 확인하시라고 요 도형의 8대 성질을 아예 그냥 제가 8대 성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외우라고 하는 거고, 특히 도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그냥 옆에 줄글 잔뜩 써 있고 보통 도형이 쫙 그려져 있어서 이 문제를 읽기도 힘들고 도형을 보면 더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형에 일단 옮겨 쓰셔야 돼요. 옮겨 보시면서 아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주어졌구나를 먼저 좀 적어 놓으셔야지. 뭐 AB가 뭐다, 응 이거야, AB가 뭐다 이거야, 눈팅만 하시면요 결국에 도형 따로 내용 따로야.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도형에다가 깨끗하게, 또 더럽게 옮기지 마시고 깨끗하게 옮겨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뭘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형을 공부할 때는 여기다가 옮겨 적는 작업, 그리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이 성질 중에 어떤 걸 쓸 수 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반복되는 식 또한 치환을 해 주셔야 되고, 보통 이제 각변환이 안 될 때 반복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사인 코사인에서는 가끔 얘를 통째로 치환을 해서 가야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늘 역시나 범위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이각이 이렇게 줘요. 그럼 변 2개, 각 2개가 나왔다. 이건 사인 법칙이죠. 각분의 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이렇게 돼서 변 2개, 각 2개가 나왔을 때는 사인 법칙이다. 근데 물론 이 4개 중에 하나는 질문이겠죠. 4개를 다 주면 그거는 뭐 질문할 게 없고, 질문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는 모르고 2개의 변을 알고 각 하나 알고 막 이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사인 법칙. 마찬가지로 변삼각일이다. 그냥 약간 이름이 약간 촌스럽긴 한데 그냥 변삼각일 이렇게 외우시고, 아 변삼각일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변 3개랑 각 하나 중에는 모르는 걸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변삼각일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써라. 그리고 싹코탄 중 하나가 나오고 사분변이 나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뭔가 하나의 힌트가 나올 것이고, 사분면이 나오면 우리가 물론 삼각함수의 계산을 모두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사분면이 나왔으니 동경 찍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다음 X축 표시, Y값 표시한 다음 동경만 그리셔도 충분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돌리고 돌려서 계산할 수 있으니 복잡하게 제곱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경 그려서 바로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문제에서 교점이 나왔다면 교점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는 대칭성하고 주기를 늘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교점의 좌표를 표시해야겠죠. 아까 전에 뭐였어? 교점이 있었다? 그럼 좌표 설정이잖아. 그러니 이제는 교점이 생겼을 때 대칭성이나 주기를 확인하시고 좌표 설정을 해라 라는 거고, 그
그 다음 상황 파악일 땐 무조건 그래프 그려라. 특히 삼각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상황 파악이 안 된다면 그래프 직접 그려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프를 굉장히 대충 그려요. 굳이 막 X축, Y축 예쁘게 다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이런 문제에서는 필요한 것만 그리면 돼. 찍찍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삼각함수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서 그려줘야 된다. 주기성도 좀 지켜주시고 교점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려면 얘는 조금 예쁘게 주기에 맞게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마지막 외접원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사인 법칙이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런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제 설명을 일단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 뭔가 지금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제로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싹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수열이에요. 수열에서는 뭐가 많지가 않아. 그냥 상황 파악을 일단 잘 하셔야 되는데 수열에서 첫 번째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정말 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의 공식을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제가 나기규 이렇게 외우라 그러잖아. 나열, 기준항, 규칙 찾기 이렇게 해서 공식이 아니라면 진짜 찐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 귀찮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요즘 수열 문제에서 나열을 해서 직접 찾는 어려운 문제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나열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바로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가 아니면 일단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항이라는 건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어. A1이 주어질 수도 있고 A7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서의 말하는 기준항은 그렇게 주어진 기준항부터 출발해서 양쪽으로 수열을 나열해보는 것도 있지만 절대값이 나왔을 때 0을 지나는 파트 어디를 기준으로 수열 A 몇을 기준으로 양과 음으로 나뉘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출발할 건지에 대한 기준항을 좀 찾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열을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규칙이 있을 테니 나기규 이렇게 외워서 나열, 기준항, 규칙 중에 뭐를 써야 될지를 바로바로 문제에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항의 곱이 나오면 얘는 등비 중항을 이용하면 계산이 빠른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곱한다를 생각하셔도 계산은 되지만 요것들을 머리에 좀 넣고 있으면 조금 더 계산이 빠를 테니 두항의 곱이 나오면 등비 중항으로 두항의 몫이 나오면 제가 말하는 몫은 나누기를 말하는 거니까 공비로 표현이 되겠죠. 공비 표현이고요. 두항의 차가 나오면 물론 여기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차라는 거는 등차 수열의 차가 나왔을 때를 말하는 거지 등비 수열에서 차가 나오면 그건 찐으로 그냥 쓰셔야 되는 거고요. 계산을 정말 나열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요것들은 키워드로 드리는 것들은 등차 수열에서 차가 나왔을 때 D 공차로 표현을 하면 D가 바로 나와주니 요걸 이용해라. 그리고 두항의 합은 등차 중항으로 구해봐라. 그러면 계산이 조금 빠를 것이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 절대값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기준항을 찾아줘야 된다. 절대값은 늘 그리고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나열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나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준항이 잡히게 되겠죠. 실제로 어떤 항이 몇이다 라고 나오거나 어디서부터 0을 기준으로 양음이 바뀐다가 나오거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 합의 차가 나오면 일반항 표현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합의 차가 뭐예요? 그냥 뭐 S8 빼기 S7 나오면 무식하게 얘를 다 계산하지 말고 S8 빼기 S7이면 A8이잖아.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주냐면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게 식을 다 외웠기 때문에 합만 보면 식 쓰려고 달려들 수도 있어. 근데 그 전에 합의 차가 나왔다면 얘는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산이 간단하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 실제로 합의 차를 구해야 된다면 합을 다 나열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공식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인데 얘도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가 시그마 어쩌고가 나와서 SN이다.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AN일 때만 SM-SM-1을 쓰려고 하시는데 AN뿐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도 AN-1이든 EN-1이든 뭐가 들어가 있어도 이 네모라는 애는 무조건 이 수열은 SM-SM-1이니까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AN뿐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를 키워드에 넣어놨었고
되고, 그 다음에 홀짝의 합인데요. 요거는 이제 특정 문제에서 특정 상황에만 쓰일 수 있는 건데, 홀수항의 합, 짝수항의 합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 1부터 2n까지 ak니까 a1부터 a2k까지를 다 더하는 건데, 이거를 요렇게 쪼개서 홀수의 합과 짝수의 합으로 나눠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특정한 케이스인 홀짝의 합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두 개로 분리해서 풀어볼까? 그러면 여기서 이득이 뭐야? 2n이었던 걸 n으로 줄여버릴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도 한 큐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수학 1 키워드가 이제 끝났어. 여러분 이제 수2와 선택 과목까지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한번 봤으니 쫙 한번 외워보시고요. 자, 이제 수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2, 수1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해서 겹치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많지는 않아. 다만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외워주셔야 되고 수2 키워드는 특이나 미적분에서는 같이 똑같은 것들이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단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요렇게 되면 제가 지금 이 표현은 뭐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야. 근데 그것까지 쓰기 싫어서 우리 어차피 외울 건데 간단하게 외우면 좋잖아요. x가 a로 간다라고 하면 fa랑 f'a가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야. f'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FA까지 나올 테니 요것도 구할 수 있으면 같이 구해 놓으셔야 문제에서 두 개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0분의 0꼴 부정형 이렇게 나오면 약분을 해서 무조건 계산이 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0분의 0꼴 나오면 얘네를 정리를 해서 약분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빡 정리를 해서 없애줘야겠지. 그 다음 x가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 x가 0으로 가면 최저차항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다음 계산이 안 될 때 형태를 맞춰라. 여기 수2에서의 형태 맞추기는 보통 이제 x가 a로 갈 때 x-a, fx 빼기 fa, 분모, 분자에 이렇게 들어가서 f'a와 fa를 찾는 문제인데 이제 x-a분의 fx 빼기 fa라고 깔끔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fx 빼기 fa 둥둥 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분모를 맞춰주거나 미분계수 f'a를 구할 때 여기 h가 막 섞여 있을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이 분모에다가 몇 h를 깔아줘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걔도 형태 맞추기로 그냥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렇게 한 방에 외워주시면 되고 자, 교점 아까랑 마찬가지로 교점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가 나올 테니 그래프를 그려서든 아니면 식을 써서든 좌표를 각각 놔줘야 된다. 좌표 설정해 주셔야 되고 교점 개수 이제 그래프 움직이기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교점의 개수가 2개인 상황, 교점의 개수가 1개인 상황, 뭐 접한다,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프 하나를 움직여가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교점 개수, 그래프 움직이기라고 써놨지만 얘네들은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찐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교점이 어디에 몇 개가 생기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근호뺄셈 나오면 무조건 뭐다? 유리화다. 계산이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0분의 0꼴이 나오면서 유리화를 해서 없애야 계산이 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0분의 0꼴로 바꿔서 약분을 하기 위해 근호뺄셈이 나오면 유리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요거는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이거를 알고 계셔야 빨리 넘어가는데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했을 때 이게 연속이 된다라는 건 불연속을 0으로 똑 떨어뜨려주는 값이 있다라는 거고 그 값이 뭐다? 0이다. 0을 곱했기 때문에 불연속인 애를 연속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니 그랬을 때 이 곱해진 연속애가 여기서 0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 잘 외워두셔야 되죠. 문제에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 불연속 후보 이제 얘네들은 한 큐에서 문제를 더 많이 다룰 텐데 불연속 후보를 구하려면 거기서 지금 끊겨 있다는 얘기니까 구간이 나뉘어 있거나 아니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라서 이거에서 뭔가 함수값을 같이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걸 외울 때도 불연속 거부 구간 난이도 분모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내용을 그렇게 외울 거면 그냥 던져주고 외워 이랬겠지. 근데 제가 지금 하나하나 내용을 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나랑 똑같이 이걸 보고 아 이거 지금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쓰이겠구나 정도 머릿속에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고 불연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뚝 끊겨서 구간이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분모가 0이 돼서 여기서 x에서 y값을 갖지 못하는 함수값을 갖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나 이니까 구간 나뉜 점이나 분모가 0일 때로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 상황 파악이 안 되시면 특히 그래프를 좀 잘 그려보셔야 될 거고 연속이면 뭐다? 좌우함이다.
연속이면 좌우합니다. 이거를 외워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연속이면 좌우합니다. 절대값 양일 때, 음일 때 이거는 진짜 매 파트에서 나올 거고, 자, 합성함수가 간략하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때 보는 거 fgx라면 속극한 먼저 찾으시고 그 극한이 다시 거극한의 극한이 되는 거니까 속극한, 거극한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놓으시면 복잡한 함수일 때 오케이, 속극한부터 찾아보자. 아, gx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위인지 아래인지 요것까지 판단을 해서 위에서 가면 양에서 가는 거, 아래에서 가면 음에서 가는 걸로 다시 한번 거극한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뭐 쓸 필요 없지? 바로 여기서 몇 플러스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라고 확인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나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파트 1에서 봐야 되는 첫 번째 단원에서 봐야 되는 키워드들이었고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 멍 때리고 듣고 계시다면 체크하셔야죠. 내가 지금 되는 거 안 되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특강 끝나고 2강부터 5강까지 해서 여러분 듣고 부족한 것들 다시 돌아가서 메꿀 수 있으니 체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분법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 겹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x가 a로 갈 때 fa, f'a 둘 다 구해야 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최저차항을 봐라. 그리고 이제 여기 한 큐에 나오는 내용인데 2차에서 실근 개수가 나오면 판별식. 근데 이것도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제가 말을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2차 함수에서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건 판별식을 써서 x축과 그 식의 관계를, 그 함수의 관계를 찾으라는 얘기고,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굉장히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3차 접선. 3차 접선이라는 건 뭐냐면 3차 함수와 접선을 말하는 거야. 근데 외우기 쉽게 제가 짤막하게 넣고 3차 함수와 접선이 같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비율 관계를 공부할 때 3차만 띡 놓고 비율이 뭐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3차를 생각하면 비율 관계를 떠올리게 되겠지만 3차 함수와 접선이 있을 때 그때 비율들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 문제에서 3차와 접선이 같이 나오면 비율 관계를 떠올리고 3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비율 관계와 대칭성을 동시에 기억을 하시면 이 그래프에서 어떤 걸 찾아봐야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다시 보시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점이 나오면 좌표 설정하는 거 당연한 얘기. 아까랑 마찬가지로 교점 개수를 물어본다. 그럼 그래프를 움직여가면서 실제로 보셔야 되고, 자,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요. 복잡한 함수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y는 fx가 돼가지고 fx 어쩌고저쩌고, g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을 때 둘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면 그냥 얘를 fx 빼기 gx는 0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fx 빼기 gx라고 해서 내가 얘를 차함수라고 부르자. 어차피 fx와 gx가 갖는 위치 관계나 새로 만든 hx와 x축이 갖는 관계나, 왜 x축이야? hx는 0으로 정리했을 때 0이라는 애는 y는 0, 즉 x축을 말하는 거죠. 걔네로 보나 같기 때문에 계산이 용이하려면 차함수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분 불가라고 썼는데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어디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뾰족점 있죠? 뾰족점이거나 불연속이다. 요거는 외우고 계시면 문제에서 미분이 여기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그럼 여기는 뾰족점이거나, 즉 x축과 만나거나 대표적으로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인데 얘가 절대값이 씌워져서 올려져. 그러면 거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되는 건데 그 점이 뭐야? x축과의 교점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니 불연속이거나 아니면 뾰족점이구나.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미분이 가능한 건 뭐다? 연속이고 좌미우미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죠. 연속이고 좌미우미. 당연히 이 연속 안에는 좌우함이 들어있겠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으면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좌미우미 쓰면 여러분들이 뭔가 못 외울 것 같아서 이게 뭐지 할 것 같아서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라고 써놨으나 외울 때는 그냥 미분 가능, 연속, 좌미우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분 계수는 형태 맞추기 또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썼는데 제가 키워드를 드리는 거를 이렇게만 가시는 게 아니죠. 양쪽을 그냥 동시에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형태 맞추기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f'a를 찾기 위해서 x-a분의 fx 빼기 fa 이런 식으로의 형태를 분자, 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얘는 미분계수로 같이 생각해서 어떤 x는 a에서의 f'a를 묻는 거구나. 요 세 가지는 같은 말로 그냥 생각하고 외워주셔야 되고요. 제가 복잡함수라는 걸 드렸는데 이것도 특수한 케이스에서 쓸 수 있는 건데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복잡한 함수에 복잡한 함수가 막 섞여 있어.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hx로 따로 정리를 해 놓으면 주변 것들과 뭔가 이 정도면 내가 이걸 해석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뭔가 막 합쳐져 있거나 막 리미트 뭐 어디로 가까이 갈 때 이런 애들과 더 복잡한 함수들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뒤에 파트 3에서도 나오겠지만 적분을 할 때도 뭔가 복잡한 인테그랄 어쩌고가 들어있고 우리가 아는 비스무리한 형태가 들어있다면 한 부분만이라도 hx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써봐라.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hx로 써봤을 때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 라고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너무 심하게 더럽게 복잡하다 그러면 일부분을 hx로 놔봐라 라는 얘기고 요것도 제가 한 큐에서 문제를 조금 더 다룰 거고요. 뒤쪽에서 수투 3강에서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상황 파악하려면 당연히 뭐 해라? 그래프 그려라. 이제 이 정도는 외우셨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아까 역함수라고 했을 때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 하나랑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존재가 뭐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다. 이걸 떠올리셔야 되고 문제에서 얘가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문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역함수를 묻는 문제의 확률도 높아. 그러니까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역함수가 존재해? 그럼 얘는 3차 함수지만 증가함수겠구나. 2차 함수지만 요만큼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절대값 나오면 당연히 뭐다?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양이면 그대로 음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고요. 자, 이제 한 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절대값인데 미분 가능하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보통 우리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아래서 올라오기 때문에 뾰족점이라는 게 생겨서 아까 뾰족점은 뭐였어? 미분 불가인 점이었잖아. 근데 미분 불가가 아니라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도 그 x축과의 만남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둥글다는 얘기잖아. 뾰족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약간 3차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뒤집어 올려졌으나 여기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써? x-a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는 a에서 접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 x는 a에서 x는 a의 제곱이구나. 방금 제가 그린 x축과 접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극값이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간혹 양끝 값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문제도 있으니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대부분 극값이지만 범위가 있을 경우에는 끝값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2 미분법에서 필요한 키워드들이었고요. 자, 적분법은 첫 번째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 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x'에서 0이라는 건 x는 a에서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얘들아 너무 빠르니? 여러분 제가 말이 빨라서 친구들이 선생님은 배속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말이 빠르면요 0.7로 들으시면 되죠. 뒤로 배속 조정을 해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원래 말이 좀 빨라서. 정리하는 거잖아. 이걸 듣고 착착착착착 머릿속에 쌓여야 돼 지금. 여기서 빈 공간이 생기면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얘는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한 큐에서 제가 더 볼 건데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f'A에서 0이야. 그럼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럼 보통 우리가 여기서 극값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극값이 아니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3차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어떤 A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는 0이지만 극값이 아니라는 얘기고 얘를 fx라고 하면 f'으로 갈 때 제가 간략하게만 지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요거는 뭐예요? 증가하고 증가한다잖아. 그러면 얘는 f'x가 이렇게 돼서 얘가 여기서 양이고 양이니까 양이고 양이라서 증가하는구나. 그럼 이 그래프는 뭐예요? x는 a에서 접한다니까 x-a 제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누가? f'x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딱 봤을 때 a에서 기울기가 0인데 극값은 아니야? 그럼 f'x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3차 같은 이런 상황이겠구나. 꼭 비단 3차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요런 형태를 갖겠구나 라는 걸 떠올리기 위해서 f'x는 요 제곱, x-a의 제곱을 끼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식들이 더 있겠죠. 요렇게 외워주시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상황 파악이 조금씩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적분에서 어떤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부정적분 지나서 정적분 처음 들어가면서 부정적분은 함수지만 정적분은 어떤 상수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fx랑 복잡한 식 같지만 사실 얘는 계산이 딱 끝나는 k라는 상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식이 복잡하다면 A부터 B까지 fx dx 이 계산값을 k라고 놓고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단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나왔던 거지? x가 a로 가면 뭐다? fa와 f'a를 둘 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건 뭐다? 얘를 p가 죽이다가 아니야. p만큼 옮겼을 때 똑같은 애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반복되는 함수들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주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최고차항, 0으로 가면 최저차항이다. 이거는 모든 계산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와 우함수의 표현인데요. 문제에서 요즘은 기함수, 우함수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의 공부에 너와 나의 소통을 위해 기함수, 우함수라는 얘기는 계속 쓰게 되는데 기함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원점 대칭이면서 얘가 홀수들의 차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뭔가 직접 식을 뭐 그래프의 특성을 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아닌 직접 식을 이용해야 된다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대입해서 찐으로 a, b를 구해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건 5차, 7차 다 되잖아요. 근데 5차, 7차 문제에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우함수도 우함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짝수 차수에 대한 얘기니까 4차, 2차, 0차, 상수항 이렇게 해서 ax 4제곱, bx 제곱 c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면 식을 써서 찐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요렇게 식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라는 힌트가 나왔는데 얘를 4차라고 ax 4제곱, bx 세제곱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힌트를 줬으면 걔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만들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차수를 모른다라고 하면 개수도 모르고 차수도 모르는데 얘네 뭔가 찐으로 구하래. 그러면 분명히 뭔가 양쪽을 비교해서 차수를 구하거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텐데 그랬을 때는 모르니까 1로 놓는 게 아니라 ax의 n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n-1, n-2 계속 갈 수 없으니 분명히 첫 번째 요항 안에서 계산이 되게끔 문제가 나올 테니 개수 차수를 모르는데도 뭔가 계산하는 문제라면 ax의 n제곱으로 일단 놓고 시작을 해봐라. 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거고요. 자, 두 개로 둘러싸인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얘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두 개로 둘러싸였다는 게 막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두 개로 둘러싸였거나 이렇게 두 개로 둘러싸였거나 이렇게 두 개로 딱 둘러싸여서 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면 이거는 알려드린 공식으로 푸셔야 되는 거죠. 교점 구해서 두 개의 공식을 제가 알려드렸죠. 2차, 3차는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 두 개 가지고 공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빠르고요. 요 넓이 공식은 적분 대신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적분 대신에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외워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아까 말한 두 함수 위치 관계 복잡한 함수들이 나와 있으면 차함수로 생각을 해라. 미분 가능 나오면 뭐야? 무조건 연속, 좌미, 우미 같다. 그 다음 상황 파악하려면 그래프 그려라. 절대값 또 양일대, 음일대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정정함 나오면 늘 두 개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너무 길어서 정정함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두 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문제가 당연히 어떤 a부터 x까지 fx, dx, ft, dt 이렇게 나와서 요게 gx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뭘 찾아야 돼요? 양쪽을 미분해서 g'x가 fx다라는 거 하나랑 a부터 a까지일 때, 즉 x가 a일 때 좌변은 0이 되니까 GA가 0이다. 이렇게 두 개를 무조건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쓰일지언정 정정함이 나오면 일단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가 제공된다라는 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일단 써놓고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겠죠. 요거까지 외우시면 수트 키워드는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미적분이랑 확통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미적분 키워드인데 확통인 친구들 넘기셔도 됩니다. 넘기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미적분부터 좀 보면 첫 번째 수열의 극한.
미적분을 보면 되게 익숙한 애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수원 수투에서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나왔던 애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최고차항이다 라는 거고 극한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거 am 말고도 sm-sm-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뭐라고 읽었어?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한글로 써드렸는데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 한글로 제가 따옴표 써가면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 이런 거 써드렸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힌트가 나오면 무조건 그 안에 리미트가 0이다 로 출발을 하셔야 되고요. 교점 나오면 좌표 설정 근호뺄셈이면 유리화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도형의 8대 성질 이거는 진짜로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뭐예요? 원주각, 중심각, 닮음, 합동, 직각삼각형,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수선을 내려구어라 8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 문제가 이제 나오죠. 요런 게 나오면 밑의 범위를 나눠서 봐야 된다. 밑의 범위에 따라서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밑의 범위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그리고 연속이면 좌우함, 절대값, 양일대응일 때 봤던 내용들이죠. 오히려 적어요. 자, 그 다음 미분법도 아까 수투보다 좀 적죠. 당연히 수투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얘랑 얘 둘 다 외웠던 거죠. FA, F'에 다 찾아라. X가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 계산 안 되면 형태 맞춰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미분법에서 아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배우잖아요. 미분법 처음 들어가면 1번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요렇게 배우는데 그때 나왔던 새로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도 얘가 0분의 0꼴이 되기 위한 꼴을 맞춰줘야 되는 게 있었죠. 그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0분의 0꼴이 되는 애들을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그걸 머릿속에서 꺼내서 형태를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뭐 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점 나오면 좌표 설정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절대 미분에서는 그래프가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나왔을 때 교점 개수를 묻는다면 찐으로 그래프를 움직여 보면서 이것도 여러 가지지. 기울기를 가지고 보는 애가 있고 얘의 이제 y값을 가지고 보는 애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관련된 문제가 엄청 많아. 한 큐에서 다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고 잠이음이 같다. 미분 계수 요것도 당연히 나오죠. 형태 맞추기거나 접선의 기울기 둘 중 하나가 나올 것이고 상황 파악 그래프 그리셔야 되고 역함수 얘기했던 거 역함수가 존재하면 당연히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근데 여기서도 지수로그 함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역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연속이면 좌우함, 절대값, 미분 가능. 자, 이것도 한 큐에서 나오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려면 x축과 접해야 되니까 x-a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대 최소면 극값, 끝값 둘 중 하나가 나올 테니 대부분 문제는 극값이다. 하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양끝값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자, 적분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도 다 봤던 거죠. 새로운 거 하나도 없죠. 이렇다니까. 그래서 미적분은 수원, 수투가 선수 과목이고 자, 대칭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대표적으로 2a-x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x는 a잖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x값들로만 봐도 돼서 x는 a의 대칭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로에서 어차피 수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 제가 대칭성에 대한 정리를 따로 해드립니다. 그거 해드린 거 제로에서 보시고 한 큐로 가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니까 한 큐 수원에서 대칭성에 대한 공부는 하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A부터 B까지가 나와 있으면 얘는 K로 얼마든지 바꾸셔도 되니 복잡할 때는 무조건 상수 때려 넣고 정리를 해보시고 계산 안 되면 형태 맞추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까 복잡함수에 대한 예시 중에 정적분 얘기를 제가 했었죠. 적분일 때 복잡하면 걔를 hx로 좀 바꿔봐라. 상황 파악 그래프 그리기 연속 좌우함 똑같이 절대값 양일대응일 때 정정함 두 개 찾기 최대 최소 극값 끝값 다 봤던 애들이야. 오케이. 자, 그럼 미적분 키워드까지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키워드로 제가 이거 외우면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가 키워드를 외운다는 건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봐야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한참 보고 있는 시간에 10초 컷으로 문제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지 그거를 끝까지 그냥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야. 늘 얘기했듯이. 그래서 무조건 뭐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많이 풀면서 키워드를 써가면서 단계를 겨우겨우 넘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중간에 막히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 키워드를 써볼까? 이러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를 외우는 목적은 뭐다? 10초 컷으로 문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10초 컷 안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외워 놓으시되 이거 믿고 문제 적게 풀지 마시고 문제 아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확통 들어가겠습니다.
자, 확통 키워드. 많지. 사실은 확통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잡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많이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확통은 좀 새로우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가지잖아. 아래에 있는 k다라는 것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k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건 스킬이 있는 거지. w 하나 추가해서 k에서 알아서 갖고 남은 거 w 주고 이렇게 푸는 문제죠. 이거는 여러분 한 큐에서 보실 거니까 나 왜 제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지? 괜찮습니다. 이거 한 큐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그 대신 아셔야죠. 세 개를 더해서 k가 된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키워드 외우실 때 제가 무작정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세 개를 더해서 k다라는 얘기는 1이라는 막대기 k개를 누가 중복해서 x, y, z라는 인간이 욕심 많은 인간이 중복해서 여러 개를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중복 조합일 때 앞쪽이 중복되는 애들이니까 누가 중복돼? x, y, z가 중복해서 가져간다잖아. 이걸 알고 이거 3인치 k구나. 이렇게 쓰셔야지 무작정 외우시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하면 나를 못 믿게 되지. 내가 외운 게 맞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한 이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이거를 써도 안정적으로 이거 무조건 3인치K 맞아. 3개가 중복되는 거 맞아.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상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순서상 나왔으면 얘네들은 중복해서 가져도 되는 거니까 A, B, C 3개가 다 같아도 되는 거니까 뽑는 건 뽑는 건데 중복해서 뽑아야 되니까 중복조합이구나. 어차피 요렇게 문제가 딱 보이잖아. 이거 중복조합 문제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길찾기는요. 제가 수업 때도 말했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얘네랑 얘네가 같다라고 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고 요 세 개는 제가 간단하게 썼어요. 그냥 서로 같은 알개를 서로 다른 n에 나누어주는 방법. 이고요. 그랬을 때는 중복 조합이다. NHR이다. 요것도 제가 수업 중에 굉장히 구구절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스스로 지금 납득이 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되죠? 서로 다른 n개에 나누어 주는 거니까 또 못 넘어가고 서로 다른 n개에 나누어 주는 거니까 서로 같은 알개가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욕심 많은 n 녀석들이 내가 다 가질 거야 하고 싹 쓸어가도 되는 거지. 그럼 중복되는 게 뭐야? 이 n이 중복해서 알개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NHR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원리로 서로 다른 알개를 서로 같은 n개에 넣는 것도 알개를 쫙 세워놓고 이 n개의 바구니가 중복해서 이것들을 가져가는 거니까 n개가 중복해서 알개를 가져가면 된다. 마찬가지 NHR이 되는 거고 그 대신 서로 다른 알개를 서로 다른 n에 나누는 방법은 중복조합이 아니라 n의 r제곱 중복 순열로 들어가야 되고 얘네 같은 건 이거죠. 서로 다른 n개가 서로 다른 알개가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왜 n의 r제곱이야? 이 알개가 내가 들어갈 장소를 고를 수 있지. 몇 가지 중에? n가지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거 n가지. 나는 n가지. 나는 n가지. 나는 n가지. 이렇게 고르는 거니까 n의 r제곱이 되는 거다.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누가 뭐를 할 것인지를 약간 좀 초딩 같지만 움직이는 애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냥 뭐 귤을 몇 개를 넣으면 귤이 이렇게 있는데 바구니가 있어. 이거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귤이야. 그럼 나는 귤인데 어떤 바구니에 들어가지?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편해요. 요걸 자꾸 연습을 하시고요. 이거 문제 나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나열들 있죠.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럼 같은 걸로 취급을 해서 동그라미로 놓고 알아서 앞에서부터 순서가 들어가겠지. 우리가 얘네를 나열할 권한은 없으니 같은 걸로 취급해서 계산을 해줘라. 순서가 정해진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에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대로 차라락 들어갈 것이다. 자석에 붙듯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숫자나 문자가 나열이 될 때는요. 이건 이제 요 부분은 멍 때림 방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열을 해야 되는데 자리라도 그려보세요. 4개라면 자리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뭐가 되고 마지막 게 뭐가 된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지. 첫 번째 거 그럼 몇 가지 가능, 마지막 자리 몇 가지 가능, 나머지는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자리를 좀 그려놓고 조건을 하나씩 적용해서 만들어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순열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탁자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에다가 조건을 좀 표시를 하셔야죠. 이웃한다 라면 묶어야 되고 A를 어디에 앉힌다. 근데 C를 어디에 앉힌다. 그러면 얘네들을 좀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서 파악을 하시지 않으면 헷갈려서 못 구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더럽게 표시하시지 마시고 딱
딱딱 내가 필요한 거에 표시를 해서 이 글의 줄글에 있는 장황한 내용을 그림에다 옮겨보시는 연습을 여기서도 마찬가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웃하면 보통 묶이고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띄엄띄엄 놓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거나 아니면 이웃의 여사건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외워주셔야 되고 적어도가 나오거나 홀짝이 나오거나 아니면 질문 조건이 너무 복잡해. 막 1부터 10까지인데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왔어? 그럼 거꾸로 그냥 1, 2, 0일 때를 찾는 게 빠르니까 그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줘야 된다. 이거 문제에서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개식의 개수 묻는 문제는 당연히 NCR의 A의 N-R제곱까지랑 X의 R차 X의 R차, 요 뒷부분이랑 앞부분 따로 분리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R이 몇 차일 때라는 질문을 바로 반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조건이 많으면요. 당연히 뭐부터 봐야 된다? 막 정신없이 가나다 잔뜩 나오고 아니면 막 문장 5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일단 조건이 가장 간단하게 나뉘는 애가 먼저 뭔지를 생각을 하셔서 경우를 나누는 조건부터 좀 나눠보시고 그리고 그때 각각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조건표를 그려봐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건표라는 건 으리으리하게 표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게 표처럼 느껴지게끔 딱 정리가 되게끔 표현을 해보시라는 얘기고 중복으로 나열할 때는 마찬가지 중복 나열이 절대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럴 거면 그냥 계산 문제 주시죠. 그러지 않을 테니 조건 따라 경우를 나눠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마찬가지로 경우를 계속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길 찾기에서 지나는 길이나 지나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죠. 막 훼손이 됐다 어쩐다 이러면서 그러면 복잡할 때는 지나는 길을 일단 동그라미를 쳐놔서 아 여기는 가도 돼. 지나지 않는 길에는 X 표시를 해서 여기는 못 지나 하고 없애버리는 거지 길을.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표시하시고 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까지는 이렇게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구나. 이 꼭지점을 지날 때, 이 꼭지점을 지날 때 이렇게 경우가 나눠지겠다라고 직접 표시를 해보시라는 얘기고 약간의 힌트를 주자면 보통 지나는 길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일로 갈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요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뭐 이런데 못 지나간다. 뭐 여기는 지나갈 수 있다. 그럼 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면서 아 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지나지 않는 길은 X자 표시 그리고 함수의 개수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조건이 몇 개가 주어질 텐데 첫 번째 이 함수들이 이 조건은 일단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나머지 조건이랑 상관없는 애들이 함수에 남아있잖아. 함수라는 게 뭐예요? 정의역에서는 무조건 다 써야 되고 치역에서는 여러 개를 받아도 되는 상황이야. 근데 정의역에서 2와 4만 조건이 걸려있다고 해서 1, 3, 5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2와 4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셨으면 나머지 1, 3, 5의 경우의 수도 따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우선 조건 치역을 먼저 반영을 하시고 나머지 치역을 잊지 않고 마지막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 자, 이게 경우의 수 내용인데 경우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확률은 어디서 나온다?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이 훨씬 적어. 이제 여기서 외워야 될 것들만 외우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 n의 배수는 이것도 특정 케이스예요. 특정 케이스에 나오는 문제고 한 큐에서 나올 거라서 괜찮아. 지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 땀삐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n의 배수에서 이제 합을 물으면 합은 보통 나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볼 텐데 이제 뭐 3의 배수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볼 수가 있다. 만약에 곱이다라고 하면 6의 배수다라고 하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일 때 그리고 6의 배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소인수분해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독립 얘기가 나왔어. 독립은 뭐예요? 이거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막 문제를 읽으면 뭔가 얘네가 되게 독립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독립에서 가장 확인이 편한 건 식이고요. A교비랑 PA, PB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그냥 무조건 같게 나오면 얘는 독립이다. 그래서 이 식을 외워놓으시면 되고 독립에서 특징이었죠. 확률의 특징이었고 독립시행이라면 무조건 이 식이지 R번은 일어나고 나머지 N-R번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Q는 여기서 1-P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요거는 식만 그대로 외워놓으시면 독립시행은 바로 쓸 수 있고 자 순서 정의해진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당연히 경우의 수에서 썼으니 확률에서 나올 수 있고요. 숫자 문자 나열되는 거 이것도 똑같이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는 걸 거야. 근데 경우의 수처럼 몇 가지 이렇게가 아니라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확률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 마찬가지 확률에서도 똑같이 자리 그리고 조건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나 또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합집합이죠. 그래서 PA 합 B는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이렇게씩 써주시면 되고 얘가 0일 때도 있겠지. 이 식은 일단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언제든 확률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이웃하면 묻고 이웃하지 않으면 띄엄띄엄에 끼워 넣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띄엄띄엄만 외우시면 되고 띄엄띄엄 또는 이웃의 여사건으로 풀면 된다. 그 다음 적어도 홀짝 질문 조건이 더 복잡하다. 뭐다? 여사건으로 풀어라. 조건이 많을 때는 경우가 쉽게 나눠지는 조건부터 그리시고 필요하다면 조건표도 만들어 보시고 자, 조건부 확률이 당연히 나오죠. 조건부 확률은 뭐뭐일 때이지만 이 때가 그냥 내가 시행을 했을 때일 수도 있다 그랬어.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봐라. 뭐뭐일 때 밑줄 쫙 그시고 체크 딱 하시고 뭐뭐일 확률이라고 질문 조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면 뭐뭐일 때 뭐뭐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서 앞부분이 분모가 되고 뒷부분이 분자가 되게끔 문제가 나오겠죠. 크게 보자면. 그래서 조건부 확률 나오면 체크를 해라. 밑줄 긋고 찍 치고 또 이렇게 물결 쳐가지고 아 이거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안 써놔도 되니까 실수하지 않겠죠. 자, 함수의 개수 마찬가지. 확률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이 함수의 개수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하지만 늘 똑같아. 조건 치역을 먼저 잡으시고 나머지 치역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파트 3 통계인데요. 통계는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라서 한 큐의 문제들이 있는데 확률 분포 XY가 두 개로 지금 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 확률 분포가 같으면 X가 몇일 때 Y가 몇일 때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를 좀 관찰해봐라 라고 드렸고요. 그 이유는 얘네가 뭔가 달라 보이면서도 표준화를 하거나 뭔가 살짝 바꿔주면 둘이 비슷한 형태가 돼서 계산이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복잡하다 싶으면 확률 변수들을 관찰해서 얘네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고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면 이 경우일 때 확률이 몇, 이 경우일 때 확률이 몇, 이 경우일 때 확률이 몇이다 라는 게 필요할 테니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정확하고요. 문제를 읽었는데 몇 번을 던져서 어떤 확률을 갖는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다? 이항 분포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B, N, P 이렇게 놓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미 추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거들을 어떻게 해라? 우리가 문제에서 평균이 몇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다 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미 추출 n개를 한다라고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그 다음 평균이 x일 때 경우의 수를 무조건 구해보셔야죠. 평균이 x 바다라고 나오는 거. 이거 제로에서 문제가 나왔었고 평균이 2일 때 라고 해서 1, 3, 2, 2, 3, 1 이렇게 놓고 경우의 수 3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경우마다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요런 문제가 나오고 이제 갑자기 평균이 나오고 x바가 나왔을 때 뭔 소리지? 이러고 있을까봐 이것도 특수 케이스에서 쓸 수 있는 거지만 평균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뭔가 어떻게 조합을 해야 평균이 저 x바가 나오지?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찐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다 라는 거고 x바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공식들을 쓴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평균 표준 편차 나오면 어떻게 해라? 얘로 표현을 해라. n, m, 시그마 제곱 일단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문제에는 구구절절 나와 있을 테니 옆에 딱 쓰시고 그 다음 필요하면 표준화를 Z로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습관처럼 제가 써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특정 케이스인데 함수나 그래프나 확률의 어떤 특징이 주어졌을 때 당연히 종 그리기는 어느 상황이겠니? 정규분포나 표준정규분포를 말하겠죠. 정규분포인 상황에서 종 모양이 나올 텐데 이게 하나의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랑 같다. 뭐 이런 특징이 나올 수도 있고 fx와 gx를 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줘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종을 그려가지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걸 실제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냥 읽지 마시고 종 그려보면서 아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구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지하는 넓이가 같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봤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키워드는 모든 과목 수원수투 미적학통 전체적으로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정리를 다 마쳤고요.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이 이상의 문제 푸는 스킬이나 더 내용들이 필요한 거지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외워놨을 때 문제를 10초 컷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니까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외우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아 이거는 어떤 파트에 나오는 거고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 거구나 까지 같이 돼야 얘를 직접 쓸 수 있는 거고 제가 2강부터 5강까지는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적용하는 연습을 같이 도와드릴 텐데 저는 뭐 문제를 해봐야 10개, 20개 사이로 보여드릴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듯 몇백 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보면서 다 풀라는 게 아니야. 우리 어차피 풀어봤잖아. 풀어본 문제들이니까 보시면서 아 이거는 뭐다 이렇게 체크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 아래 풀어놓은 거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고 어떤 파트에 어떤 게 쓰였겠구나만 정리하고 그냥 싹 넘어가시는 그런 복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큐의 복잡한 문제에서 일부분 딱딱딱 보이면서 아 여기선 이거 여기선 이거 여기선 이걸 써야겠네 정도만 돼도 우리가 충분히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걸 추천? 아니고 외워오십시오. 외워오십시오. 무조건 외워오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목차와 키워드를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외워오신 상태에서 2강부터 5강까지 다시 예시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